질문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신영희 저희께서 우리 쉼없이 달린 100일을 맞이해서 오늘 아마 간단하게 우리 기자간담회를 마련한 것이 그동안에 확정된 공약도 이렇게 또 발표하면서 아마 우리 기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들께 그래서 제가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후보자 시절, 당선인 시절부터 시작해서 핵심 행정을 많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행정을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공약 사항들이 다 핵심 행정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생각하고 있는 핵심 행정들이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가장 또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케이블카 아까 좀 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케이블카가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를 받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시대께서는 이게 허가 취소하기에도 우려해야 될 사항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국회의원과 같이 노력을 한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핵심 행정도 저희 공약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공직자들도 열심히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공직자들한테 저는 약간의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장들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렇게 행정을 나갈 계획이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발표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단계는 좀 더 가다듬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보고 아직까지 발표하기는 좀 이르다.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카 부분은 여러분들 이 내용이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 자리가 됐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삭도를 사업을 우리 민선 7기에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더 크지만 그 문제가 있어서 삭도를 이동을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면허가 없는 업체에다가 줬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상당한 문제를 지금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허가 있는 업체를 이렇게 땡기 넣고 면허를 빌리고 이런 과정에서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지만은 금전이 오고 가고 우리 면허를 빌려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고 가고 했 것을 시근이 실토를 해버렸어요. 감사원에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 컴퓨터를 압수하고 포렌식으로 싹 정리를 해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것을 이제 해가서 조사를 하고 있겠죠. 그래야 결과가 나겠죠. 그래서 아주 조금 케이블카에 있는 직원들이 저에게도 우리 직원들 실국장들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내용들이 이 감사해서 보고가 이제 그 감사원 조사에서 다 털어놓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감사원 조사가 자꾸 이렇게 시간을 조사하고 올라가서 다시 준비하고 내려와서 또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올라갔다 조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조사가 여러 번 반복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잘 됐는지 잘못된지 내용은 아직 뭐 조사 중이니까 저도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거기까지 진행이 됐고, 그 컴퓨터를 뭐 포렌식으로 해가지고 가져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지금은 거기서 지금 가져간 이후로 지금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약간의 그 제가 볼 때는 비리가 좀 있었다. 민선 7기에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걸 이동을 또 조금 짧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성을 위해서 또 작업을 또 해볼까를 준비시키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지금 뭐 그거는 뭐 작업을 더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정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감사원에서 내리고 오고 나면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이고, 지금 뭐 향후 계획으로 그간에 이제 조사한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감사 절차를 이용하고 난 이후 종용 예정은 약 3 내지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저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삭 이동공사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이 되어 있고, 조사 내용 내부 검토 후에 또 추가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경찰 고발 사항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오픈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메트리드 사건 때도 잘못된 거는 민선 8기에서 진행됐던 내용이 아니지만 민선 7기에 했던 내용이 잘못한 거는 시민들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대안을 내놓고 고개 숙일 건 숙이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협조받을 것은 협조받고, 또 예를 구할 것은 예를 구하고, 저 스타일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오늘 감추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오픈시키고 모든 것은 이제 털고 가겠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고, 또 예를 우리 시민들한테 구해야 되고, 그렇게 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틀림없이 이런 질문을 올 건데 이 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시하고 갈까 고민도 했지만 저 스타일대로 가겠습니다. 다 오픈시키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진행해 가겠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백일이 뭐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시장님, 추진이 서춘희 시장님이 심호하시는 바람에 여러 가지 통일시에 좀 고무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예를 들자면 이번에 야간 경감 직원 노출로 진행된 게 어떤 통계에 좀 전기를 말할 만한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방금 공사 관계도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지역 신문 아니고 지방 신문에 얼마 전에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인선 과정에서 혹시 코드 인사가 아니냐 이런 지방 언론에 보도된 거를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번에 관광 분야가 통일시가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기에 놓여 있는데, 공사 사장이 말고도 공사의 또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해야 될 본부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인선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남아있는 인선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혹시 전국적인 공모를 해서 장인에게나 우리 통영 관광 발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잠시한 인재를 공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관광 도시로 전국에 32개 특구 중에서 경남에 2군데, 통영 창녕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관광 이거를 손을 봐야 될 부분도 여러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 이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특히 하나를 예를 들자면, 우리 경남도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도남도 유원지 조성 계획이 30년 넘게, 예를 들자면 금호에서 CJ로 넘어가고 CJ가 자회사들끼리 이렇게 개발 행위를 안 하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원지 조성 계획에는 그 용도 외에는 개발이 안 됩니다. 실제로 개발도 안 되면서 반면에 동원 같은 경우는 영월리 때에 유원지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자기들 여지를 가지고 투자라든지 이런 걸 모든 검토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동안은 30년 넘도록 유원지 계획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도의사님께 건의해서 우리 관광특구나 통일시 관광도시로 발전을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좀 삭제를 하거나 폐지하는 게, 용도 폐지를 하는 게 어떤 양식으로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가기 위한 불필요한 구제를 좀 완화시켜달라. 그거를 도지사한테 건의해달라.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저 우리 관광 뭐 이렇게 채용할 때 뭐 전국적인 뭐 인물 공고를 해서 하면 어떻게 좋지 않겠냐는 그 두 가지입니까? 좀 간단한 일이 제가 답습력이 조금 습성이 약해가지고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희망하고 원하고 우리 기자들이 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말씀이고,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 거기 굉장히 큽니다. 우리 통영은.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지난번에 우리 돌아가신 문성덕 의원이 추진해가지고 정점식 의원하고 손발 맞추고 진행하던 내용들이 11월, 12월 달 정도에 이야기가 결론이 나오겠다고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또 솔직히 올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놔두더라도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불필요한 규제는 제가 지사님한테 그런 규제가 있다면 풀겠습니다. 저는 풀어나가고, 그러지 않으면은 뭐 제재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뭐 개발공사 사장이나 뭐 한산대첩 뭐 재단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을,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을 좀 뭐 큰 인물 이런 분들을 좀 아까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할 계획입니다. 뭐 틀림없습니다. 사실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솔직히 또 불안한 느낌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에서 뭐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뭐 한산대첩 문화재단 본부장이나 관광개발공사 대표이사를 제가 이렇게 공모를 해서 했는데, 그 두 분은 어느 기자님들이 더 잘 저보다 기자님들이 더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한테 신임받고 또 도움을 받는, 그리고 또 아주 직장 생활을 잘한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공사 사장은 살이 지금 쭉 빠졌습니다. 지금 모노레일하고 케이블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얼굴이 지금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미안하기도 사실은 합니다. 사실 그런 분 아니면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조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감사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지금 또 조사 준비해가고 내려와서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관광개발공사 사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 전에 제가 지시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모노레일 때문에 어제 욕지 가가지고 욕지를 조금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조금 자리를 한번 했습니다. 욕지 면장, 우리 이장 단장, 주민자치위원장, 욕지 개척 기념사업 위원장, 욕지 관광진흥협회장, 그 다음에 주민들 한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소통을 좀 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굉장히 마무리가 잘 되었다. 전부 다 화기애애하게 잘 되었다. 우리가 모노레일 관계를 설명을 좀 충분히 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사건도 제가 가서 내년 2월달 정도에 준공을 다시 이렇게 재개장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사업이 조금 지체가 많이 됐습니다. 이
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에서 그 앞에 본부장이 일을 진행을 안 시켰던 겁니다. 겁이 났어. 그리고 우리가 일일이 지시를 해서 사장이 가서 그 모노레일을 그 기초를 해서 다 점검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생기면 안 된다.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만들고 가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조사부터 좀 하라고 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모노레일을 지나가는 양쪽 우리가 말하면 기둥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 기둥이 기초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모노레일이 지나가면 출렁 밑에 내려갔다가 출렁 올라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사고는 천만다행이다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도 기초부터 다시 일일이 그 장비가 못 올라가니까 일일이 파서 기초하고 양생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재 발주도 일본에서 줬는데 그 전에 우리 본부장한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업을 진행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부터 다시 중간에 또 1부터 10이 있으면 5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시 1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어제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라고 지시를 해서 또 우리 사장이 가서 소통을 어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전달이 됐고 한 내년 한 8월경 그리고 사장이 일본으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 과정도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볼 때는 모노레일은 생명을 다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우리가 하나하나 챙겨서 정리를 해 가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케이블카도 이제 이 감사원이 아마 법사위 소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정경식 국회의원이 법사위 간사고 해서 또 그런 쪽으로도 잘 회부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안전 쪽에서 약간 민선 7기에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내가 뭐 단어를 쓰기가 좀 그래서 뭐 안 쓰겠습니다. 지금 이런 방향이 조금 가닥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허가 취소 폐업은 고철로 남기지는 않아야 되니까 거기에 우리는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저는 안전에 일단 주안을 두고 계속 케이블카가 진행해 가는 과정을 시민들이 지켜봐야 되고 또 저희도 지켜보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약간 비리 쪽은 저는 조금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 케이블카 운영, 허가 취소를 매난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재단 인사 임기 있습니다. 자, 예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지금 한산대첩 문화재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들 연임은 그 이사장의 의지에 나는 좀 많이 달렸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대첩 문화재단도 이사 일부가 이제 사퇴를 하고 새로 공모를 해서 이제 뽑을 계획이고 한데 새로운 사람 좋습니다.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맞춰야 되고 한데 또 이게 신구가 이렇게 조금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또 저 의견도 좀 갑니다 하고 또 우리 기자님들 말씀하시는 거 우리 시민들이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겠다. 즉, 쉽게 말해 이사들을 좀 교체를 해야 안 되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 않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저는 나이를 갖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열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젊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한산대첩 문화재단 이사들이 임기가 내년 상반기 되니까 그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제가 정리를 좀 하겠다는 새로운 인물로 좀 교체할 계획도 있다. 그거 100%는 아니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사장이나 뭐 이사장을 좀 이렇게 젊은 사람으로 임기제를 하느냐 정년제를 하는 부분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저는 임기제가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저희들도 이 4년마다 시장이 선거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 시장인 즉 이사장이 되든 대표가 되든 뜻이 조금 일하는 철학이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년제에 대해서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생각이고요. 또 뭐 좀 쉽게 말하자면 뭐 공직생활 다 하고 임금 타먹는 사람을 그거는 사실 월급 받고 하는 직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중지급 안 됩니다. 금액 일정 이상을 받으면 이중지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선 7기에 동현개발공사 대표에서 김획 씨라는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저는 사실 얼굴도 모릅니다. 그분. 내가 알기로 64년생이라고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했는데 그분 마무리가 좋았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 지금 64년생이면 59입니다. 한 5살에 들어왔죠? 한 5, 6에 들어와셨나요? 그 정도 되죠. 제가 계산은 지금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평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일단 최고 중요한 거는 거기 대표이사를 하고 본부장 열정이 좀 있어요. 열정이. 그거를 저는 우선도 생각하고 우리 현직 공직자들은 우리 김용우 뭐 사장이나 본부장은 뭐 우리 정호은 본부장이 했지만 이런 분들은 조금 검증이 된 분들입니다. 사실 대표이사를 이렇게 고용하거나 본부장 고용할 때 리스크가 많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임명권자가. 그래서 그 두 분은 공직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선후배관계고. 저는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아무 실책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증이 돼 있잖아요. 공무원 30년, 40년 생활하면서 또 일도 잘하잖아요. 사람들 또 인품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분은 제가 보증 나이로 따지면 다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제가 좀 지금 김용우 우리 사장 같은 경우는 한번 만나보시죠. 살이 쭉 빠져서 지금 행편이 없습니다. 미안해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은 한번 지켜봅시다.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사람 만나야 되는 것은. 잘 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젊은 사람 좋습니다. 좀 그런 훌륭하신 분 있으면 소개도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참고를 꼭 하게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RCA 사무국장 뽑았잖아요. 저는 그분 한 번 만난 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분이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할게요. 저는 이사장한테 맡겼습니다. 제가 전공이하고 그분보다 박은경 이사장보다 그런 부분에 RCA 부분에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들에 맡겨야 됩니다. 저는 그분이 중일 초등학교 뭐 교감을 하셨다는데 제가 교감한지도 모릅니다. 나 선생님들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아직까지 뭐 인사를 하고 바빠서 지금 조금 연기를 시긴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 RC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쪽에 했다는 거. 제가 뭐 옛날에 뭐 비리가 있어서 뽑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을 뽑아놨지 않았나 하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정말 모든 것을 일로 갖고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리 이해해 주시고 임기제 정년제는 저는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임기제를 희망을 한다는 답변 드리고 또 뭐 재단 이사 부분도 조금 뭐
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그 감사들 감사고 뭐 사법 쓰면 바꾸지 제가 사법 쓰라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한산대첩 문단인 김홍정 씨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인수위 시절에 한산대첩을 해주고 이장 그만둘 것 같으면 한산대첩을 해주고 갔으면 황동실 본부장 그냥 인생을 바깥을 나가면 선배죠. 그분한테 제가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분 만기가 또 8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인양하신 거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고 계획 잡은 거 잘 해주시고 그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이야기를 사실 그리 이야기를 들어갔었어요. 뭐 본인들이 희망을 사퇴를 하는 거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어떤 근데 세술에 수부 담아야 되는데 또 왜 다른 거는 사업도 안 쓰고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 뭐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떳떳하게 채용하고 떳떳하게 좀 하고 하겠다. 재단 이사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열정을 조금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답이 됐습니까? 한별주대 순정에서 주인 100일 돼가지고 큰 성과를 평가하기나 좀 일정 갖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정치를 하고 살아가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부정치 나오는 분들을 식축하고 공약에 뭘 봐도 문화에 술도 먹고 사는 게고 경제는 나올 것도 없고 체육도 먹고 사는 게 우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체육 행사 초청해가지고 개최해가지고 지역 경제 바로 가노린다 이런 부분이요. 그런 데서 이제 지인백 또한의 최영기 시장님께서 어떤 경제적인 우리 통일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 사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몰아가기 좀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테라로 인도시 같은 경우는 조선소에서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상품권 그냥 상조정 이런 거는 어느 지자체가 남는 일이고 무료급여 상담실도 마찬가지 같고 그 외에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된 행보를 하시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자, 그거를 이제 너무 가소평가하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다 담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성동조선은 제가 가서 만났는데 내 고등학교 동기였어요. 대표이사가. 근데 그 가서 우리가 성동조선에 대한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좀 들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자기들의 포부도 들었고 또 제가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갔습니다. 그거를 하나 했다고 해서 뭐 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우리 기자님 이야기하신 대로 성동조선의 자랑이죠. 제가 이제 조선에 관련된 부분과 소통을 하고 행정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 관심을 부분에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간 거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거 했다고 해서 내가 떼어놓고 그거 인사하러 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노력했지 않았냐 그런 건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돌봄은 이제 사실은 공약을 걸었습니다. 애들 방학 때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를 옵니다. 그래서 이 도시락 그것도 그때 당시에 작년에 6,000원이었어요. 6,000원. 한 끼당. 도시락 하나가.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올 여름에는 사실 지급을 못했습니다. 왜? 예산이 제가 책정된 예산이 어디서 통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고 올 겨울부터는 돌봄을 합니다. 도시락 지급합니다. 마침 제가 지사님한테 한번 이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렇고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사님 또 받아들으셔갖고 또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2월 방학하면 돌봄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선거할 때 대통령,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이렇게 협업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지금 사실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사님한테 말 건의합니다. 우리 도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민체전하기 위해서 원래 60억 갖고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22년 만에 도민체전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이 못하겠다.
지사님 개인적으로 저제 가서 제가 이불로 갔습니다. 찾아 만나서 지사님 고향에 이 도민체전은 이렇게 되겠느냐. 지난번에 우리 양산에 도민체전 가니까 이거는 도민체전이 아니고 전체전 수준이더라. 지사님도 보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산의 반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시설을 좀 다양해야 하겠다. 한 예로 그 돈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성화봉숭대도 좀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 1회성, 2회성 가지고 봉숭을 매듭 들이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우리 지사님한테 제가 건의해서 20억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지금 시설 사업을 할 겁니다. 또 그 사업비를 올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겁니다, 지금. 내년 4월 28일 날은 잡혀져 있는데. 그래서 그 우리 지사님한테 이야기도 했고, 또 제가 건의한 내용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다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또 제가 몇십억을 또 좀, 하나 오면 또 마무리하면 또 하나 주려고 하고, 또 끝나면 저렇게,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뭐 사실 돈 아닙니까? 지사님하고 뭐 소통한다는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통영이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셨고, 또 우리 정김식 위원하고 또 서브를 좀, 서포트를 좀 많이 해줍니다. 좀 워낙 좀 친근감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정김식 위원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식사 시간을 자주 가집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 좀 말하기는 좀 그렇고, 노는 대로 쏙쏙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사업도 지사한테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업을 좀 하고 싶다. 통영이 잘나? 아니, 고향 아니냐? 제가 고향을 좀 많이 팝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경남도지사 통영에서 앞으로 언제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난 지사님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지도 우리 그 수상 경영인대회 하고 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정말 좋은 기회다. 그리고 내가 참 운이 있는 것 같다. 우리 통영분이 지사가 나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 중소도시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도와달라. 이게 뭐 평생 지사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접근을 해가는데, 여러분들 또 그게 좀 언론도 많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답하다 보니까 잊어먹는 또 뭡니까? 아까 뭐 경제 부분은 지금은 큰 그림을 저희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미래혁신 주인단하고도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미팅도 한번 했지만, 저는 성과 위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다시 밝힙니다. 직원들이 예산 따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솔직히 올해 12월 달에 선도 지역 그게 되면 큰 사업이거든요. 거기요. 경남에서 하나 올라갈 동 말동하는 그런 사업들 되면 저는 성과 위주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좀 동기부여를 하겠습니다. 그제 박준호 씨가 보면 6월 14일에 당선인 신분으로 지역 경제인들하고 간담회 했습니다. 예. 그리고 9월달에도 뭐 삼성중공업을 가가지고 그 임원들하고 만나고 그 노조 사람들도 만나고 산업 비즈니스도 만나고, 그 일주일 전에는 또 대우를 나가지고 마찬가지로 임원들 만나고 농종을 만나고 산업 인사도 만나고, 오선 군수 같은 경우도 6월 14일에 당선인 신분으로 이제 심지어는 이제 그 통영시 상공 대기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또 그 9월달에 마찬가지로 고성군 상공협의회 사람들하고 지속적으로 그 행사 같이 참석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역 상공인들하고 지역 경제 단지 있는 분들이 시장님하고 만난 적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 들려가지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안 만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안 만납니다. 시장님이 소통하는데 그런 상징적인 분들도 좀 크다고 생각했는데 왜 항상 제가 이야기를 솔직히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 상공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색이 찍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그런 분이 그런 거 해도 됩니까? 경제에 집중해야 될 분들 아닙니까? 정치색을 찍고 정치색에 지원하고 저는 경제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분들 상공회수 하면서 통영시에 상공회수 뭐 했습니까? 그분? 나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분 만나서 제가 상공에 도움이 된다고 만나겠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볼 때? 자기 개인적인 사업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떳떳하게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판단을 해 주십시오, 기자님들이. 예? 뭐 그쪽에서 압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만나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부분은 유일하게 경제를 위한 미팅이 돼야 되고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자리 가면 그 사람은 그리 안 하지 않습니까? 저 몇 번 만났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통영 기관단체장들 모임에서는 만납니다. 제가 한산대첩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해경도 만나야 되고 육경도 만나야 되고 소방서도 만나야 되고 교육청도 만나야 되고 했기 때문에 그 우리 기관단체장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협조를 구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끝나고 한산대첩 끝나고 또 모임을 해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인사도 했고 그 자리에 다 오셨어요, 그분. 여러분들 자기 개인의 사업을 연관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상무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상무회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미팅을 하자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속에는 어떤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자기 개인과 영리를 위해서는 저는 안 만납니다. 통영의 상공인들을 위한 모임이면 저는 분명히 만나겠습니다. 공적인 자리는. 답변됐습니까? 저도 뭐 특정인을 지칭해서 말하는 적은 있고 지역 상공인들, 지역 경제단체들 저는 말씀드렸고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중에서 뭐 저보고 압력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은 좀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시기 취소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지나가다가 그런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좀 가지겠습니다. 예.